네, 안녕하세요. 지필드 영재교육의 노간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아이고, 오늘 오전 제가 성대경 씨 발표 날인 걸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지금 엄청 많이 오는데, 성대경 씨 보통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초등학교 2학년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 황소 시험 봤던 초등학교 2학년 인원이 훨씬 더 많았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아이들의 그 순위나 석차를 좀 비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11월에 있었던 그 황소 기출 문제를 공개해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을 아니면 우리 어머님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뭐 그 부분과 그리고 오늘 모이신 분들은 어쨌든 2월 선발을 어떻게 한번 대비를 잘해 볼까를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초등 선발 합격자들의 11월 분석, 그리고 기출 문제, 그리고 붙긴 붙었는데 황소를 가야 될까? 아니면 일품도 안 됐는데 당장 2월을 볼까? 아니면 편입을 볼까? 아니면은 뭐 내년을 대비해야 되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설명해 드리고 뭐 간단히 2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 황수에서 발표된 기준을 보면은 약 9,150명이 시험을 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행히 작년에는 한 300명 이상이 빵점이었는데 올해는 한 20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9,150명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학령 인구를 보면은 초3은 40만 6천 명, 초2는 35만 8천 명이에요. 그 중에 약 1%가 넘는 인원들이 뭐 이쪽 서울권들은 더 많이 있었겠죠. 인원들이 시험을 봤다. 그래서 초3이 한 약 5천 명 정도, 초2가 한 4천 명 정도. 그래서 전체의 한 1.24%, 1.15% 정도 시험을 봤다. 자,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황소 일품이라도 붙으면 무조건 인서울되는 거 아니냐? 아버님이 막 전화 통화를 하면서 했다는 썰이 조금씩 풀리고 있던데, 자, 2024년과 25년에 한번 응시자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대치권은 황소의 인기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뭐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응시자 수는 한 5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학령 인구를 보면 우리가 정말 이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인구가 급감됐던 학년이거든요. 보면은 초이의 응시자 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1.15%. 그래서 0.13% 정도가 더 늘었다. 그러면 초3은 어떻게 됐죠? 약간 줄어들었죠.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소 시험을 보는 인원은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뭐가 있냐면, 대치동의 응시자 수를 좀 비교해 보면은, 대치동의 응시자 수는 1666명에서 142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비율로 보더라도 17%에서 15%가 됐기 때문에 대체 응시자 수는 약 2% 정도 줄었는데 아마도 그 초등 심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등 선행을 조금 더 빨리 달려서 뭐 누태학원을 거쳐서 집생으로 가는 코스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 주변을 보면은 상위권 아이들도 황소 시험 다들 보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커트라인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 아이들이 시험장을 나와서 엄마 너무나 쉬웠어. 그래서 막 블로그에도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던 거 아니야?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매년
원래는 시험이 끝나고 후기를 올려요. 근데 올해는 안 올렸던 이유가 아이들이 너무 쉽다고 하니까 정말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번 결과 나오고 보자.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올해도 어려운 시험이었었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었던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시반의 커트라인은 약 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화반도 2점, 그리고 실력이나 일품은 거의 뭐 절대평가와 같이 비슷했었는데 경시반의 컷이 한 4점 정도 낮아졌다는 얘기는 4점대의 문제에 변별도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또 보면은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던 해였어요. 그 왼쪽은 작년에 그 경시반 입결 현황인데 보통 보면은 전국에서 1등에서 10등 사이에 5명 이상은 대치권의 초등학교 2학년이 항상 포진해 있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는요, 8등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등은 타 지역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3학년들의 비율이 2024년보다 훨씬 더 높았죠. 결국 올해는 뭐 선행이 많이 되어 있다고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황수의 원장님이 그 필즈를 별로 안 좋아하나? 왜냐하면 좀 선행이 많이 되어 있고 방정식이 있는 아이들이 좀 항소 시험의 상위권, 그 어려운 문제에서 득점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프리미어반이나 S반 사이에서도 성적에 대한 편차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상위권 반이라고 하더라도 좀 책 꼼꼼히 읽고 좀 꾸준히 부모님이 관리했던 친구들, 좀 많이 된 것 같고, 올해는 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성적이 하락이 아니라 보통은 뭐 여름방학 전부터 황소 대비를 준비하는데 올해는 유독 여름방학 끝나고서는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의 대비 기간 만에 그 시험에 익숙해지는 상황은 쉽지 않았었고,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좀 우직하고 좀 더 초이보다 머리가 컸었겠죠. 그래서 그런 꼼꼼함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거는 우리 또 상위권 어머님들의 한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2월 시험을 준비한다라면 그 관리력이 다시 폭발할 거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시 비율을 보면은 확실히 작년에는 그 55명이 경시반 합격자들이 있었거든요. 대치 친구들이. 그런데 올해는 4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전체 경시 합격자 비율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약 21% 정도가 줄어들었고 경시 합격자 중 대치 비율이 작년에는 대치동 학생들이 35%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25%, 7%가 내려갔다. 결국 뭐 필즈나 소마도 다녀야 되고 중등 선행도 해야 되고 그 수많은 과제 속에서 좀 집중하거나 틀리는 연습이 좀 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인원을 좀 하나하나 골라서 좀 분석해 보니까 한 43명 중에 초2는 한 28명 정도. 뭐 1등에서 8등까지 초등학교 2학년이 없는 것뿐이지 그 전체 43명 중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인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도에 총평을 해보면 읽기가 잘 돼야 된다. 두 번째, 너무나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익숙한 문제에 속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선택과 집중. 자, 그리고 예년에는 그 황소를 대비하는 학원마다 시험지 스타일들이 거의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곳이 아니라 한 두세 곳 정도 그래도 일부 경험해서 성적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유독 좀 한 곳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새로운 유형에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 대비를 안 하고도
엄마표로도 경시반, 심화반 높은 레벨이 나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과연 올해 시험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한 문제씩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왜 틀렸을까? 어떤 유형에서 틀렸을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유독 뭐 도형이라고 하는데 뭐 도형 문제가 많아진 건 아니고 좀 색이나 경우의 수 문제가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는 슬리퍼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뒤집혀져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은 작년에 있던 별세개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조차도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가 있다. 뭐 저도 아이들의 말을 듣고 또 부모님께 복귀를 부탁해서 복귀한 문제인데 약간 버켄스타 스타일의 슬리퍼였었대요. 그래서 얘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고리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증의 저 바다에 빠진 개구리인데요. 자, 관우가 섬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 있는 개구리를 세라라는 문제였습니다.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했던 아이들의 느낌에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했던 느낌의 문제였었는데 자, 이 문제는 이 가로수, 야자수가 있는 쪽이 섬이었으니까 이 야자수가 있는 쪽을 색칠을 하면 훨씬 더 쉬운 문제였었죠. 그래서 재작년에 그 낚싯줄 문제 아니면은 작년에 샤프심 떨어뜨렸던 문제하고 거의 풀이 형태는 동일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와 이것만 맞춰도 5.4점이죠. 자, 그런데 올해도 4.2점 한 문제 맞던지 3.4점 또는 2.7점을 한 문제씩 맞았던 친구들의 비율이 한 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도형이 나타내는 수인데요. 뭐 세모의 합은 10, 네모가 들어간 수는 20이다. 그랬을 때 동그라미가 들어간 수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보면 이 점대에서 틀린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강아지 목줄 문제인데요. 뭐 어떠한 사람이 강아지 두 마리를 이렇게 매듭 목줄을 가지고 산책을 갔나 봐요. 그랬을 때 뭐 1번서부터 7번까지 써 있는데 매듭이 생기는 부분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강아지서부터 선이 출발해서 꼬여 있는 쪽을 찾으면 되는데 과감히 너무 여러 번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도 넘어간 다음 시간이 났을 때 풀어도 되는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의 약간 매지가이처럼 눈이 혼란스러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겹쳐진 그림인데 모든 숫자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형세기처럼 1, 2, 3 해서 각각 표시를 하면서 개수를 세면 충분히 맞출 문제였는데 뭐 앞에 있는 문제와 뒤에 있는 문제 정도는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2.7점대에서 한 5문제나 4문제 정도가 보통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자,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홀수란 얘기죠. 그 중에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보다 크지 않다고 했으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찾으면 결국 조건에 알맞은 수 구하기 전략이었었죠. 자, 이제 어머님들의 그 속마음이 화가 나실 거예요. 왜? 이런 문제도 틀려? 우리 아이 점수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빈칸에 2부터 9까지 숫자를 서로 이웃한 수가 3이나 5가 되도록 채우라고 했어요. 3.4점 문제였었고요. 이것도 결국 1부터 9까지 숫자를 써놓고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하는데 역시나 지우개 신공이 필요한 문제였죠. 뭐 수영도처럼 경우의 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3.4점 문제 푸느라 4점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올해 시험은 그래도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잘못 읽어서 실수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에, 어항에 있는 물고기에 뭐 마리수를 세는 문제도 나왔었었고요. 그리고
은근히 쉬워 보이는데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우리가 색종이를 덮었을 때 위에서부터 세는 전략의 문제와 같았죠. 호수가 얼어 있는데 돌을 5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금이 생겼대요. 그 돌이 떨어진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보세요라는 문제였었는데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잘 풀던데. 자, 만약에 처음에 1번이 떨어졌으면 금이 쭉 해서 여기까지 그어져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1번은 여기에 금이 그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제일 처음 던진 돌이 되지 않겠죠. 2번도 잘려 있으니까 아니고 4번도 안 되고 5번도 안 되겠죠. 그럼 가장 먼저 던진 것은 몇 번? 바로 3번. 그 다음에 1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가나다를 나열했을 때 가나다의 개수를 구하시오. 결국 이거는 반복마디 꼼꼼하게 세면서 뭐 2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끝까지 20개를 다 쓴 다음에 풀어주면은 정말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괜히 그냥 눈을 풀거나 아니면 공식으로 풀면 실수하기 좋았던 문제고요. 뭐 데몬 헌터츠 문제는 뭐 많이 인스타나 스레드에도 많이 올라오는 문제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거꾸로 해결하기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또는 1시간에 2초씩 빨라지는 시계, 4초씩 느려지는 시계 문제였는데 작년에는 안 나오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한 3, 4년 만에 나온 문제였는데 시계는 하루에 2바퀴를 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가 돈다라고 하면 12시간이니까 720분 차이가 나도록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에 알맞은 수, 결국 숫자의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 4이라는 말을 놓쳐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고, 또는 0과 3은 한 번, 4와 9는 두 번, 7과 8은 세 번. 제가 예전 설명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절대 공식화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3프로 1과정, 1031 초급, 중급에 목매이지 마라. 3프로 2과정, TOT 4에 있는 문제 잘해야 한 문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많이 틀리는 연습을 해서 복습하고 틀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렇게 괄호에 수를 넣어서 넣는 문제.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문제죠. 자, 그렇게 따지면 4.2점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너무 시간을 버리지 말고 뒤까지 좀 봤으면 4.2점대의 문제를 한 문제는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주 그래도 타 학원들에서도 아마 연습이 됐던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 학원에서는 좀 단골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쌓기나무를 한 층 한 층 바탕 그림을 그려서 세면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는 피보나치 사각형과 같이 정사각형을 분할했을 때 모든 변의 길이 합, 이게 결국 4.2점대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좀 몇 개 더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방정식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었고요. 1부터 9까지 써 있는 수 배열표의 모든 수의 합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 역으로 따져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실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 몇 문제 정도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슬리퍼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구리 문제 정도는 그래도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필즈나 소마도 다니고 뭐 CMS, CMS 이런 사고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한 풀1031 수준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한 5.4점. 이건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는 좀 맞았겠죠? 그러면은 세 문제니까 8.1점. 이것도 좀 맞았을 것 같아요. 11.5점. 얘는 당연히 맞았겠죠? 14.9. 얘는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이거는 맞아야 되겠죠? 그럼 8.3이 되겠네요. 얘도 틀릴 수도 있고요. 얘는 맞아야 되겠죠. 그럼 21.5. 일품 합격이 됩니다. 틀렸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그럼 25.7. 얘는
틀립니다. 쉬운 문제인데 틀려요. 하지만 이 문제까지 맞췄으면은 바로 30점. 결국 한 실력반 컷까지도 충분히 꼼꼼하게 문제를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황소 등록 과연 해야 되나? 아니면 황소 도전해야 되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황소를 들어가면 바쁩니다. 그래서 황소 등록 후에 시간 배분을 충분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소를 선택하는 경우 5학년 과정부터는 과제 시간이 주 2에 3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그것뿐인가요? 퀵테도 봐야 되고, 그리고 혹시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단원 평가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말로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음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소에 다니더라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선행이나 심화를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면 저는 황소를 합격하더라도 굳이 다니지 않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는 그래도 교과 선행을 시작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필즈나 소마만 다녔는데 교과 나갈 시간이 없었던 학생이다. 그러면 정말 신중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소는 봐주지 않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승반을 고려해 보지만 강급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학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선은 우리 아이가 경시반이 목표인데 심화가 나왔다.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고민과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모의고사 봤을 때 좀 학원에서 이런 모의고사 심화 문제를 견뎠던 학생들은 좀 시험에 익숙하고 심화 정도 나왔으면 저는 충분히 시험에 익숙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레벨 정도 아래가 나왔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심화를 목표로 했는데 실력이 나왔더라도 그래도 한 4학년 정도의 심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5학년 과정에서 대부분 승반을 했어요. 그래서 황소의 학습을 원한다라면 그 불안함을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황소를 다니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뭐 조금 더 여유를 두려면 뭐 저희 학원에서도 뭐 이런 클리닉이나 아니면은 뭐 퀵테나 단평 대비를 할 수 있는 반들이 있거든요. 저 몇몇 학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수업을 듣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글은 안 썼어요. 기대했던 레벨보다 두 레벨 아래가 내려갔다. 또는 합격도 못했다. 자, 여기서 고민입니다. 좀 천천히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자, 우선은 무조건 황소를 추천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우리 아이가 프리미어반이다. 또는 필즈 S반이었었다. 아니면 특정한 레벨의 뭐 탑반이나 아니면 선행을 많이 나갔다. 그런데 그 정도 아이들은 어쨌든 심화반 이상 아니면은 뭐 경시반을 희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폭삭 망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정말 두 달간 지금까지 프리미어 대비, 필즈 대비 하면서 부모님들이 관리하던 습관이나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면 2월에 무조건 경시나 심화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은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우리 아이가 교과도 지금 한 4학년 과정도 잘 안 되어 있어. 그런데 학원 레벨만 높아. 그러면 저는 좀 뒤늦게 좀 교과를 좀 채워주면서 황소 편입 쪽을 좀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지금까지 사고력을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사고력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2월 시험은 좀 쉽지 않을까? 절대 큰 오산입니다. 아니면 편입은 교과만 나오니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길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1031 초급부터 꼼꼼하게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한 4학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4학년 과정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1031 초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학년 과정을 할 수 있어야지 1031 중급이 가능합니다. 3프로 1 과정을 정말 제대로 학습하려면 5학년 심화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 교과와 사고력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인 경우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초급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소마를 다니는데 필즈를 다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어, 필즈라쏘마 좋은데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떤 책으로 어디까지 끝났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절대 방학 특강으로 초급이나 3프로 1 과정을 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단원 또는 세 단원씩 꼼꼼하게 5개월, 6개월 배우는 것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황소 대비를 하려고 했으면 좀 학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왕 대비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자,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학원에 갔더니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 설마 하나도 안 나왔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선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학원은 컨텐츠 제공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곳이다. 뭐 조금 더 꼼꼼하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학원에 온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럼 학원의 노력은 약 20%인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80%는 우리 아이들 아직 저학년이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정말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높은 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학원 때문에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부모님의 공이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상창으로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다음 학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우리 어머님들 칠세고시 많이 해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나는 프렉 강사입니다. 뭐 어디 입학 테스트 대비를 해주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 물어보라고 해요. 선생님, 올해 에디센에 에세이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어떤 경향인가요?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지 시간당 15만 원, 20만 원을 받는 레테 대비 강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항소시험 또는 원수학 또는 2등, 돌파, 뭐 그 이후 넘어가면 뭐 집생 또는 공생, 뭐 다양한 선생님이 있죠. 뭐 배쌤도 있고요. 자, 그럼 그 선생님들은 어떤 성향대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런 대비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부모님들, 올해 다양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4개의 그림은 작년 또는 재작년에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물론 저도 기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래도 풀려는 줍니다. 근데 만약에 학원을 다녀서 모의고사 대비를 했는데 이 4문제 중에 한두 문제라도 푼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 학원은 과연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학원인가? 그냥 문제만 받아다가 푸는 학원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원만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복습이나 관리가 안 되는데 학원만 또 여러 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항상 수업이 끝나면 그 수업에 대한 영상을 제공하거든요. 제가 또 원래는 안 하는데 올해는 그 필기한 프리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 정도로 드렸을 때도 복습을 안 한다면 사실은 황소에 갔을 때 퀵테나 단평에서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지 공부해라고 방에 넣어놓는다고 연습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의 시험지나 책들을 모아놨을 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모님과 같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황소대비 프로그램을 하면 웬만한 사고력 선생님보다 훨씬 더 급이 높아지는 부모님도 있고요. 이렇게 대비를 하다가 학원 수학 선생님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자리는 별로 없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 반을 만들었는데, 일요일 날 12시는 심화나 경시반 이상의 목표로 심화로 수업을 진행하는 2월 대비 반이고,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그래도 좀 개념부터 꼼꼼하게, 처음부터 모의고사 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반들, 또는 1031 초급이나 아니면 3프로 1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저희 재원생이 된다라면 저는 예년에는 이렇게 페이퍼로 과제를 드렸는데 좀 그렇게 페이퍼로 과제 해왔을 때 질문을 받아주기도 그렇고 숙제를 안 했는데 좀 진도 나가기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필드만의 시크릿 자료방을 항상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이 되면 이렇게 아이들의 성적을 누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부족하고 이거는 저희가 한 5년치를 누적해 놨거든요, 성적을. 그래서 역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성적표하고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적표와 유형을 토대로 그리고 영상 강의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강의를 꼼꼼하게 보면서 우리 영상 틀어놓고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거 어머님들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돗자리 깔은 듯한 그 적중하는 성적표였었고요. 그래도 학원을 다니지 않고 좀 집에서 관리하고 싶다라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자, 2월 대비인 경우. 자, 정말 필수 교재만 말씀드릴게요. 올림피아드 왕수와 2달간 못한다. 하지 말아라. 하지만 모의고사 연습처럼 하려면 왕수학 3 정도를 풀어줘라. 자, 두 번째. 저쪽. 오늘 성대경 씨 발표 날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한의교육 사이트를 보면요. 그 주황색 프리미엄 맥스라는 책 말고요. 이렇게 통합 심층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냥 더 탑 클래스 맥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왜냐면 황소 문제들이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말이 참 올드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9판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2권이나 4권 정도.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섞어 놓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면 좀 읽기 연습이 좀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 한해교육 사이트를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경시 특강 교재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교재는 절판이 돼서 구할 수 없는 책이니까 좀 넘어가고, 좀 우리 아이가 좀 개념을 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황소에 나오는 개념을. 물론 저희 학원에 뭐 매스코어라든지 심화 개념 교재를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시중에서는 이거는 안쌤 사이트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영상 강의랑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시사고령 이 세 권을 공부하는 것도 좋다. 물론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대비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책은 정말 제가 비밀로 하는 책인데요. 그래도 올해 시험 유형에서 적중한 문제들이 몇몇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멘사 코리아 수학 퍼즐이라는 책인데 그냥 부담 가지 않고 한 문제, 두 문제씩 풀어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이 멘사 코리아 퍼즐이 네 개의 책이 세트가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수학 퍼즐, 그리고 추리 퍼즐을 선택할 수, 이 책 두 권 정도는 좀 편하게 공부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클리닉 타임이라 오면은 이런 문제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준비했던 거는 여기까지고요.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황소 떨어져도 됩니다. 하지만 이왕 시험을 보려면 우리가 뭐 헬스대에 나가는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울긋불긋 왕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회 전에 좀 식단 조절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준비 없이 5살, 6살 아이한테 얘야 오늘 시험 보는 날이야 하고서 학원에 들어 보내요. 그럼 아이들 100% 웁니다. 어떻게 보면은 2학년, 3학년 아이에게 준비도 안 시키고 그냥 네 실력 보자. 그냥 점수 나와. 그런 부모님들 슬퍼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양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공부는 시험을 봐야 되지 않냐. 뭐, 그리고 이왕 공부했으면 그 시험지를 꼼꼼하게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때 황소 들어간다고 절대 느리지 않고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는 황소 실력이나 심화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영재고 2학년, 3학년 때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하고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전교 1등이나 반에서 1등인 아이들은 누군지 알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행을 처음 해본 친구들이었었대요. 그 아이들이 중3이 되니까 전교 1등이 되고 반에서 1등이 된대요. 물론, 그래, 2, 3등은 누구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요. 학원 많이 다녔던 친구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 3학년 어머님들이 뭐 대부분은 있을 텐데 6학년 때 대부분 만납니다. 우리도 한번 7세고시, 영어 7세고시 때 생각해 보세요. 2학년, 3학년 되니까 다들 어떤 학원에서 만나시죠? 끊임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좀 빨리 시작했던 아이들 중에 좀 계속 안 돼서 되돌이표하는 친구들이 한 40%가 있다라면 좀 천천히 시작해도 꾸준히 올라왔던 50%와 서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내가 황소가 안 됐어. 뭐, 어디 뭐, 필즈 S가 안 됐어. 저는 얘기해요. 레벨을 어떻게 됐든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 견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신청 문자에 오늘이나 어제 제가 그 네이버 폼을 올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강좌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그 아래에 뭐 상담 희망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친절히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네이버 폼에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채팅으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저는 뭐 올해 들어서 제가 설명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준비해서 다음 설명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